안녕하세요. 박성구의 스페셜 리포터 시간입니다. 매번 아주 중요한 리포트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오늘도 총 3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조선 쪽, 지금 최근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조선 리포트 하나 갖고 왔고,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반도체 주 중에서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최근에 상승률이 굉장히 좋아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3개 준비해 봤습니다. 조선은 최근에 가장 아웃퍼폼한 섹터 중에 하나예요. 네, 맞습니다. 네. 1, 2월 달에 좀 약했다가 네. 3월 들어와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네. 신문을 읽으면서도 되게 궁금하더라고. 좀 더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었는데, 제 마음을 딱 읽어주셨네요. 네네. 네. 일본에도 일본 중에 조선을 주력으로 하는 주식이 하나가 딱 있는데, 혹시 최근 1년 사이에 어느 정도 올랐는지 짐작이 가시? 일본에서 조선 관련된 네. 회사의 주가가 네. 최근 1년 동안에, 네. 잠깐만. 자, 대답을 잘해야 되니까, 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도 조선업도 아마 영향을 좀 받았을 거고, 네. 미국이 최근에 중국을 견제를 하게 되면 네. 우리나라 일본 조선사들한테 반사이익이 올 거다. 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업 자체가 좀 턴어라운드 하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신조성과가 코로나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하고 올랐으니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 1년 동안에 한 80, 60에서 한 80? 6배가 올랐습니다. 6배? 네, 6배가 상승을 해서 그래? 그 옛날에 한 2004년도, 5년도 이 슈퍼사이클 주가를 이미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야, 그래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도 조선업 종단 관련된 모멘텀이 있었고, 펀더멘털이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개선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는 의미로 리포트 정리해 갖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네. 그럼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첫 번째로 미국 노조에서 중국 산업 견제 요청이라는 걸로 하이투자증권의 변영진 연구원님께서 리포트 발간해 주셨는데, 내용 말씀드리면 3월 12일에 전미 철강 노조 등이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의 조선업 및 해운, 물류 분야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봐주시면은 2015년 이후 중국 정부 차원의 조선업 지원에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어서 중국이 조선 및 해양, 물류 산업에서 덤핑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미국 선박과 해운사를 차별한다는 주장인데, 아래쪽 올해 그 그림 6번 봐주시면은 무역벽 301조에 의거 미국 무역 대표부는 청원 접수 이후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대선 전 민감한 시기인 바이든 행정부가 노조의 요구에 따라 조사를 시작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는 리포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슈퍼 301조 아닙니까? 재상문이? 무역법? 원문을 내가 안 봤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신선하네요. 네. 예. 여기 한 301조 조사라고 돼 있어가지고 중국, 유럽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자, 그리고요. 근데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곧바로 한국 조선업의 수혜가 된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데, 언뜻 한국 조선업이 중국 조선업에 대한 제재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미국의 어떤 조치가 있을지 혹은 있을지 없을지조차 아직은 불명확한 사항이다 라면서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해줬지만, 알려진 정보만을 토대로 판단한다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관세 부과이지만 이것을 한국으로의 선박 발주 증가로 연결짓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게 연구원님의 의견입니다. 그 내용으로 봐주시면은 아래 그림 1, 2번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선박 발주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 한국 전체 수주 잔고에서 불과 2%가 미국 선주이며, 극히 일부의 미국 국적 투자 회사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중국의 선박을 발주하는 미국 회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다른 조치로는 향후 건조되는 중국산 선박의 미국 입항 시 항만 사용료 또는 벌금금 부과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화주 및 선주들의 중국 비선호에 따른 한국의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너무 앞서 나간 생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최소한 현 시점에서는 이번 이슈는 조선업 수혜보다는 미국이 대중무역 분쟁에서 협상의 레버리지를 하나 추가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하고 내리고 계십니다. 사실 요 마지막 문장이 오히려 더 좀 합리적인 것 같다, 그죠? 네, 맞습니다. 대중무역 분쟁에서 하나의 협상의 카드로 쓰는 거지. 네, 야, 중국산 선박이라고 해서 미국항 입항할 때 네, 사용료나 벌금 내는 거는 네, 너무 야, 좀 네,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국 수주 잔고의 2%가 미국 선주고 네, 전 세계에서도 미국이 발주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꽤 네. 낮죠. 네, 네. 그리고 중국의 전체 수주 잔고 중에서 미국이 주문을 한 게 0.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거의 없다고 봐도 좀 무방합니다. 네. 네. 근데 다만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에서 예상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개연성은 충분히 있으므로 선거 전까지는 해당 이슈가 한국 조선업에 대한 긍정 심리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다른 모멘텀이 좀 하나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내부 회의할 때 전무님께서 그 조선 쪽 그 미국의 조선 항공모함 수리 정비 맞아요.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내용도 좀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 내용 바로 말씀드리면 한편 이와는 별개로 조선업 기반이 부족한 미국의 한국, 일본 조선업 의존은 방산 분야에서 심화될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신조보다는 상대적으로 아웃소싱이 용이한 MRO 분야에서 우방국으로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한국 및 일본과 실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미 해군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조선소 주변 방공망 등의 이전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한국도 여전히 옵션으로 열려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의 실무진 양국 방문에 이어 지난달에는 의사결정권자인 미 해공성 장관이 방한했으며 다음 달에는 하나그룹 그리고 HD 현대그룹의 수장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전 세계 함정 MRO 시장은 29년까지 6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 조선소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며 가장 큰 수요자인 미국을 시작으로 한국의 시장 진출이 곧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그때 제가 출근하면서 들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었군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미국이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항공모함만 비교를 해봐도 사실 뭐 중국하고도 엄청난 격차가 나고 네, 어마어마한데 그 해군 관련된 걸 그 유지 보수하는 게 네. 연간 한 20조 된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MRO 시장이 지금 29년에는 630억 달러면 한 80조 시장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야, 29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5년 뒤인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큰 시장에 있어서. 근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게 현재까지는 이 미 해군 기지를 일본 조선소들이 네, 맞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참 웃겨요. 이 진주만 네, 그렇죠. 네. 이 1941년 12월 아마 7일이어서 근데 이 진주만을 공격했던 일본한테 지금 미 해군 기지의 정비나 이 수리를 네, 일본한테 맡기고 있다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참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한국 기업이 파고들 것 같고 여기에 의사결정권자인 미 해군성 장관이 또 한국에 방한을 했어요. 네, 보니까.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미국 하면 이 한화그룹,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풍산 네, 이런 데가 이 미국의 또 주류 사회랑 네. 친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화 쪽이 또 주가가 최근에 좋았었네. 네. 지금 말씀 리포트는 이제 모멘텀에 관련된 리포트였었는데 결국에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잠깐 반등이 일어날지 아니면은 모멘텀에 의한 시작으로 펀더멘털 개선까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할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다음 리포트 두 번째 페이지 봐주시면은 네. 한국투자증권의 강경태 연구위원님께서 조선사 주가 이제 동해에서 뜰 차례라는 제목으로 발간해 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펀더멘탈 관련된 내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조선업과 비교를 해서 리포트를 발간해 주셨습니다. 내용 말씀드리면 일본의 상장 조선사의 주가 상승세가 매서운데 나무라 조선소 주가는 최근 1년간 6배가량 상승하며
2000년대 중후반 슈퍼사이클 당시 시가총액 고점을 넘어섰고 선박 엔진 제작 업체인 니제이 ENS 주가는 지난해 말 대비해서 약 4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그 6배 올랐다는 회사가 네, 나무라 아. 조선소입니다. 나무라 조선소군요. 그림 36번 보시면은 2006년, 7년, 8년 고점 기록했던 시가총액을 훨씬 지금 웃돌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훌러덩 넘었네요. 네 맞습니다. 2007년도에 고점이 1200억 엔이었었는데 네, 이번에 1500억 엔을 돌파했다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 현재 시가총액은 23년도 회계연도 말 순자산 대비 2.9배 수준으로 지난해 3월 말 0.6배에 불과했던 PBR 멀티플이 불과 1년 반에 5배가량 상승한 것인데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 부담이 존재하지만 오랜 부진을 겪은 조선 단일 기업이 수주, 외형, 수익성 선순환되는 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일본 조선업이 나홀로 강세인 이유는 성가 상승기에 수주한 일감이 기복 없이 좋은 실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인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구조조정 이후에 생산체계를 최적화한 데 따른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30년 이상 지속된 구조조정 이후 일본 조선사들은 중소형 별크선을 중심으로 주력 선종을 압축하거나 야대를 비우는 방식으로 생산 캐파를 최적화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나무라 조선소가 2023년도 회계연도 영업이익률 7.1% 그리고 ROE 25%를 기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선제적으로 구축한 안정적인 생산체제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선제적으로 구축한 안정적인 생산 체제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 정도 체제는 갖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 이 리포트가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제가 압축해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옛날에 오일쇼크 1, 2차가 있었을 때 그 수혜를 오로지 일본이 다 누렸었거든요. 그때 70년대는. 네, 그 대부분의 야들을 일본에서 다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로 일본은 엄청나게 많은 조선소 야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중후반 그리고 2010년도 초반 이때 캐파를 줄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사실상 수익성이 되는 업종만 골라서 수주를 받았고 그와 더불어서 구조조정을 한 반면에 한국은 구조조정이 좀 덜 됐다. 그래서 수익성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일본에 비해서 좋지 않았다는 게 주 골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 조선업의 네. 그 문제가 요 2007년도 당시에는 제가 미포조선을 탐방을 가봐서 네. 일본에서 울산 네. 울산에서 그 미포조선의 상무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그때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조선은 일본이 1등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 옛날 얘기고 네. 그 일본의 노령화, 네. 노령화가 돼가지고 용접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은 지금 딱 그 정해져 있는 그 네. 야드에 기성복처럼 배를 찍어내고 네. 그거를 거기에 맞는 이제 선주가 발주하면 네. 팔고 근데 우리나라 조선은 미포 현대중공업은 이 조선업의 벤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앞서 있고 그리고 생산 시설도 일본보다는 훨씬 더 다이내믹하게 공기도 확 줄여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게 그때 우리나라 조선이 한창 잘 나갈 때 네, 얘기였는데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조선의 문제가 그 많았던 그 조선 인력이 네. 이번에 떠나 많이 떠났어요. 네. 많이 떠났는데 어디로 많이 갔냐면 어디로 많이 갔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평택으로 삼성전자 공장에. 네. 네. 삼성전자 평택 P4, P5 뭐 이렇게 공장 지을 때 네. 조선은 또 언제 사이클이 다운 사이클 걸리면 언제 또 잘릴 줄 모르고 네. 그리고 현재도 조선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 뭐 월 200, 300 이렇게 뭐 한다고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삼성전자 평택 공장 이런 거 할 때 그쪽으로 다 옮겨가서 지금 조선 업황에 물이 들어왔는데 일할 사람이 네. 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력난 관련돼서 저희 고객분 중에서도 그런 똑같은 얘기 해주셨죠. 업에 계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전무님이 말씀해 주신 똑같은 내용을 한 3개월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 진짜 물이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일본의 조선업이 야 조선사가 2007년에 고점을 뚫었으면 네, 우리가 한 절반은 쫓아가야 되는데 네, 참 뭐 태조 이방원 하다가 네, 네. 정말 주가 뭐 다 주저앉았잖아요. 사실 그 코로나 이전이랑 23년도까지는 주가가 가춤주였거든요. 네. 일본사 주가, 조선사들이랑. 근데 올해 그리고 작년 말서부터 이제 일본사 조선 주가들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오히려 그냥 옆으로 하락하고 오히려 새는 느낌이었는데, 그렇네. 리포트에서 말하는 거는 그 다음 쪽 바로 봐주시면은, 네, 한번 볼게요. 네, 이제 한국 조선사의 차례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관건은 생산 체계를 빠르게 안정화시키는 건데,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대형 선형 위주로 연간 40조 규모의 건조 캐파를 확보하고 있는데, LNG선 납기 슬롯은 27년까지 여유가 없으며 28년 슬롯까지 열어두고 있을 정도로 일감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신조선가하고 중고선가 지수 그리고의 40년 장기 시계열하고 최근 4년 이내 시계열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인도 성과가 매년 상승하는 구조이며 타선종 대액 또한 단납기 슬롯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성 조선사들의 장기 실적 트렌드는 명확한 우상향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줬고, 그림 47만만 봐더라도 27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조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쭉 늘어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수주받았던 성과가 인도를 하게 되면서 인도 성과가 쭉 계속 올라가게 된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가장 핫했었던 그 2007년 전에는 신조선가, 중고선가 지수 네. 모두가 다 급등을 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1년, 22년까지 중고선가 지수가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네, 그러고 다시 올라가고 있고 신조선가 지수는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네 꾸준히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조선가 지수가 낮을 때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수주했다가 네. 그게 저가 수주 때문에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네. 수주는 저가 수주를 하는 바람에 적자가 네.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계속 수주하는 거는 이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네. 꽤 괜찮은 마진으로 했겠네요. 네, 그래서 그 코로나 이후로 신조성과가 올라왔던 거를 24년부터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게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화력병 오더북을 수주를 수익화가 내는 속도가 중요한데 작업 필수가 많은 LNG선 건조 물량이 늘어나는 때를 대비해 22년 4분기부터 조선사마다 생산 안정화 비용을 대량 투입해 원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실적 조건은 기본값이었다라고 말씀해줬고, 아까 전무님이랑 와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력이 부족한데 그 단가를 맞춘 외주사 중심으로 외국인 전문 인력은 고용해서 국내 조선업 인력은 9년 만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중국 야드를 발굴해서 블록을 조달하는 등 건조 리소스를 다변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래 그림 45번 봐주시면은 한 10,000명 정도 22년에 비해서 23년도 하반기에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위에 아까 전에 나무라 조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 네, 그림 38번 위에 거 보니까 네, 이게 나무라 조선소의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인 거죠. 네 맞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그러면 매출액은 한 200억 엔 정도 나왔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영업이익이 한 80억 엔 정도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잠시만요. 80억 엔이면은 영업이익률이 그 매출액은 좌측입니다. 매출액은 영업이익은 작사. 우측이고, 네, 그렇네. 네, 그러면은 지금 1250억 엔 정도 23년에 매출이 나왔고 네. 1250억 엔이면 거기다가 10 정도 더 곱해서 한 1조 2천억 정도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네. 나온 거고 영업이익은 회색선이니까 그죠? 네. 그럼 OP 마진이 한 8, 9% 나온 거예요? 네, 7.1% 나왔습니다. 23년도 기준. ROE 25% 정도. 네. 얘네들은 어떤 선박을 수주를 해서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크선이 거의 50%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아까 전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사들은 거의 기성복처럼 찍어내기 때문에 그 다른
받을 수 없는 것들은 아예 자체를 받지 않아 버리고 할 수 있는 벌크선 그리고 이익이 많이 나는 벌크선 위주로 지금 배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 조선사들은 사실 벌크선보다도 더 고부가 가치인 선박들을 그러니까. 만들어서 네. 기대하고 있는 거는 두 자릿수의 오피 마진을 네. 기대하잖아요. 네. 근데 이 일본 조선소에서 지금 한 8% 정도의 벌크선으로 8%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거의 엔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환율 효과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업체가 똑같은 그런 그 수주를 해가지고 했으면은 5%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벌크선으로는. 근데 그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아마 6% 이미 넘기 시작했을 겁니다. 네, 거의 10%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25년, 26년도 정도 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 조선사가 혹시나도 고부가 가치선을 해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7%나 나왔나 네, 그걸 이제 체크를 해본 건데 맞아요. 그것도 그냥 벌크선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는 그냥 법용선에서 이 정도 이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러 대비 엔화가 약세로 간 거나 지금 달러 대비 원화가 약세로 간 거나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좀 LNG선부터 시작해서 좀 더 고부가 가치선을 했었으니까 네. 이익률이 더 좋게 나올 수가 네. 있는 거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사들의 최근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에서 나온 매수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 도약의 시간이다 나온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을 안 볼 수 있어 안 볼 수는 없어서 제가 ICD 한국조선해양 리포트를 또 갖고 왔습니다. 그러거든요. 네, 신영증권의 엄교남 연구위원님께서 잘 키운 종속회사부터로의 결신라는 리포트 제목인데 네. HD 한국조선해양은 시가총액은 한 8.7조 원 정도 그리고 종가는 12만 3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워드 PER은 한 10배 미만 그리고 PBR은 0.8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동사의 4분기 매출액은 5조 9,8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 전분기 대비 19.5% 증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업이익은 1,611억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고 전분기 대비로도 133% 증가했습니다. 일회성 이익이나 손실이 전혀 없었던 현대상호중공업의 영업이익률이 6%를 상회하기 시작했고 건조 단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큰 추세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누가 더 먼저 턴어라운드 하느냐의 문제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력 선종이 아닌 선박들의 건조 과정으로 턴어라운드 속도가 가장 늦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 미포 조선부터 이미 작업 효율화 수준이 기대 이상으로 올라온 현대 3호 중공업까지 2차년은 조선업 실적 개선에 본고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올해 전사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24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4%로 영업이익이 1조 원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 19만 원 유지하셨는데 보유지분 가치를 합산하여 목표 주가 19만 원 유지했다고 하셨습니다. 지분 투자 가치에 대해 30%의 할인율을 부과한 수치에 해당되며 주요 종속기업들의 수익성 개선 시그널이 강해질수록 주가 민감도가 가장 높은 기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수주 대비 저평가 상태인 조선주라 판단하여 조선업종 최선호주로 추천을 한다라고 말씀해 줬고 제가 아래 거는 한국투자증권의 HD 한국조선해양 시형 실적 추정치 가져왔습니다. 봐주시면은 24년도에 영업이익이 YOY로 142% 그리고 25년도에도 1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성장세가 생각보다 꽤나 가파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그림 53번 보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각 3사 지금 한국, 조선, 해양이 지분을 3사를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3사가 다 지금 영업이익률을 표시한 거고 24년도부터 다 올라오는 그림이고 내년도가 조금 더 의미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봐주시면은 그 HD 한국조선해양이 밑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표 갖고 왔는데 이 회사들의 실적이 온전히 찍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경화 연구원이 이 한국조선해양을 과거부터 이제 계속
토픽. 좋게 네. 탑픽으로 제시하다가 네. 늑대 소녀가 돼버렸어요. 네, 양치기 맞습니다. 네. 양치기 소녀. 네, 네. 가 돼버려가지고 굉장히 좀 뻘쭘하셨을 건데 그 영경한 연구원이 참 열심히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연구원인데 중요한 게 이 HD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이 그림처럼 네. 중간 지주 회사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 지주 회사고 그 밑으로 이제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지금 상장 회사도 있고 비상장 회사도 있어요, 그죠? 네. 여기 현대사무중공업이 비상장 회사이고 네.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비상장인가요? 중공업이랑 현대 미포조선만 상장회사인 줄 알았는데. 예, 요 두 개는 확실한 상장 회사고 HD 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은 STX 중공업도 상장되어 있고요. 네. STX는 상장돼 있고 네, 그죠? 중공업은 중공업. 네, 그거는 상장돼 있고. 그래서 요 나머지 두 개가 비상장인 것 같은데 상장 회사에 대한 지수사 디스카운트를 지금 여기서는 지분 가치에 대해서 30% 네, 30% 할인을 할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지주사들의 문제가 이 자회사로부터 상장, 특히나 상장돼 있는 자회사는 네. 그 주주 환원율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꽤 많이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비상장 현대사무중공업 같은 경우는 96.5%나 보유하고 있으니까 네. 예, 이게 온전한 그냥 자회사라고 본다면 근데 전체적인 매출 비중에서 이 현대사무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아주 뭐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을 거고 그죠?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업황이 턴어라운드 한다고 보면 상장돼 있는 회사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네. 있으면 그냥 상장돼 있는 네. 그냥 맞습니다. 사업회사를 네. 사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 차원이고 그렇다면 밑에 그 조선사 차트 두 개 가져오셨네요. 네, 한국조선해양이랑 삼성중공업 가져왔습니다. 네. 보시면 최근에 23년도에 상승을 많이 했다가 네. 하락하고 그냥 옆으로 줄줄 세고 있는 느낌인데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크게 매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네요. 그 거래량 차트 바로 밑에가 파란색 선이 외국인 보유 비중이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주가가 오를 때도 사고 빠질 때도 사고 네. 계속 올려가지고 지금 한 25% 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올랐다가 기분 나쁘게 10월달까지 네. 빠졌다가 네, 네. 다행히 가까스로 전 고점 근처까지 갔는데 아직 바로 지난 7월의 고점은 돌파는 못하고 네. 이러고 있는데 업황 자체라든지 기업의 영업이익률 회복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위로 뚫겠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리포트를 준비해왔고 이 정도의 펀더멘탈 분석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저희나 좀 더 딥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잘 봐야 될 게 전력 설비 이런 것들도 네, 보면 맞습니다. 그게 미국에다가 공장을 그렇게 네. 때려지면서 네. 우리나라 전력 설비 업체들이 정말 수혜를 받는가 뭐 하다가 주가가 저렇게 계속 날아갔잖아요. 네. 방산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조금 어떤 이익의 회복 모멘텀이 확실하다 싶으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딱 1파 상승에서 2파 조정 네. 끝나고 네. 딱 3파 시작하려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변압기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느꼈는데 어. 변압기를 지금 못 만드는 이유가 인력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거든요. 아,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 눌려 있었기 때문에 네. 조선업종도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 눌려 있었고 일본처럼 구조조정이 꽤 많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만들고 싶어도 인력이 없으면 만들지 못하니까 네. 조금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 그리고 그러네요. 그런 유사한 모양으로 혹시 갈 수도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리포트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관건은 OP 마진이 네. 저희가 기대하는 한 10%대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겠죠. 그러면은 주가는 바로 반영할 것 네. 같거든요. 네. 아까 일본 업체들도 얘기는 해주셨었는데 그게 관건일 것 같고 그리고 앞에 그림 53번 있잖아요. 네. 그거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 유심히 보니까 최근에 그 기업별로 해가지고 차트 보면은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이 제일 약해요. 네. 그 약한 게 결국에는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2년에서 23년도로 넘어오면서 OP 마진이 제일 작게 올랐어요. 네. 오히려 현대미포조선은 더 빠졌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현대사무중공업이 1.4%에서 5.1%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는 비상장이다 보니까 그 수혜를 한국조선해양이 혼자서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러네. 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주가가 셌던 것 같고, 네. 관건은 지금 2025년도 8.8%대에서 5%대 OP 마진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26년도, 27년도에 의미 있는 이거보다도 더 네.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OP 마진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박성구 그 주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한번 시세를 네. 좀 많이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동안에 양치기 소녀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가 수주. 네. 그 부분이었고, 실제로 주가가 들썩들썩 했었던 이유가 그 코로나 이후에 특히나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그죠? 네. 그 러시아에서 가스벨트를 갖다가 뭐 잠그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미국은 셰일가스 남아도는 것 갖다가 유럽에다가 팔아먹는, 그러면서 가스 LNG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 예, 부족해지고. 네. 근데 그 전에는 또 조선에 한번 속았던 게 IMO 2020이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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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사기구에서 만든 예, 그 고유황률을 네. 줄여라. 예, 그것 때문에 2020년 되면 좋아질 거다. 예, 그랬다가 그것도 숫자가 안 나오니까 또 주가가 내려앉았고. 그리고 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으로 이제 많이 필요할 거다 했다가 실적이 박살나면서 또 네. 떨어졌는데, 왕 이사님 지적하셨듯이 이 숫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신족성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은 최근에 뭐 철광석 가격부터 네.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죠? 맞았어요. 네. 22년 대비해서는 뭐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게 보면 실제로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 같은데. 네. 저도 조금은 더 들어봐야겠지만 네. 지금까지는 조금 괜찮아 보인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OP 마진이 개선되는 상황에서는 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25년까지는 OP 마진이 계속 개선 추이에 있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어떤 놈을 살 건가. 네. 인데 이 주가 차트만 보면 요 두 개의 회사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오히려 모양은 더 낫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기가 좀 부담스럽긴 해도. 조금 한국조선해양은 조금 무거운 감이 아무래도 지주회사다 보니까 있고 삼성중공업은 지금 상장되어 있는 조선사 중에서 실적이 가장 먼저 지키는 게 삼성중공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주가가 최근에 더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PBR도 가장 싸나요? 삼성중공업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네. 했는데, 네. 네. 제가 확인해보고 네.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최상무님이 한번 찾아보시죠. PBR 부분을 좀 찾아보시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옛날에는 그 에코쉽 뭐 이런 거 만들 때는 현대미포조선이 또 주도주 네. 역할도 하긴 했었는데, 네.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대우조선이 지금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죠. 네. 네, 그 하나오션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크게 메이저는, 그리고 STX 중공업은 선박 엔진이고, 네. 예전에 대우 쪽 관련된 엔진 회사 두산 엔진이었나?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가 엔진 회사가 또 한 대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그렇죠. 이거 HD 계열이었나요? 음. 그리고 엔진 만드는 그 회사가 있고, 그 중에서 잘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삼성중공업이 지금 찾아보니까 한 1.9배 정도 네. 하고요. 올해 기준으로.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한 1.9배 정도 하나요? 1.9배나 돼요? 예. 현대 아니요. 한국조선해양은 0.8배 정도. 한국조선해양이. 네. 근데 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주에서 함부로 잘못 사면 안 되니까. 네. 예. 봐야 되고. 현대미포조선도 한번 볼까요? 1.3배 정도. 1.3배. 네. 네, 정도 나오고 있고. 아마 몇 년 동안 돈을 못 벌었다 보니까 네. PBR이 그랬을 것 같고요. 네.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맞네요. 계속된 적자 때문에 네. BPS가 21년도에 54,000원이었다가 23년도에 49,000원으로 미포조선 기준으로 BPS 자체가 네. 계속 줄었네. 자, 조선 그동안에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굉장한 이 선입관과 아유 이거 되겠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많을 건데 기업별로 따로따로 한번 분석을 해서 네. 한번 투자해 볼 만한 시기는 됐다. 이게 이 리포트의 네. 결론이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어스 플랫폼에서도 댓글로 질문 되게 많이 나온 게 이 조선업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 합니다. 리포트 잘 가져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 조선 그동안에 아마 그 태조 이방원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이 아마 많아서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물려 계신 분들한테는 좀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이렇게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고 OP 마진이 개선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됐으니까, 그죠? 네.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내년까지는, 그죠? 자, 조선은 요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애정의 종목 하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바로 네이버입니다.